이런 날씨에 제가 제 책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막 적합한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다공예술 찾기 비디오를 찍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공유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소 이렇게 마음이 계속 거기에 가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굉장히 재밌고 또 뭐 실생활에 필요하고 아니면 시사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많이 보실 이유도 없고 꼭 찾아서 볼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유튜브 비디오들을 그렇게 보게 되죠. 근데 어, 저는 오늘은 조금 이 책이 세 번째 얘기긴 하지만 이 책이 바탕에 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제가 왜 이런 연구를 하는가와 관련한,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세계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지향성이 좀 있는데, 그 지향성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만 하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의 기저에 바탕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현대미술과 결부돼 가지고 논의가 됐는지 얘기를 오늘도 한 10분 내외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 책의 구조, 뭐 아니면 서문의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거나 다공의 현대미술이라는 그 인포그래픽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가, 그래도 세 번째 비디오에서 계획을 조금 수정한 게, 며칠 전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한국 상황이 조금 또 변화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을 출입한 어떤 사람의 그 20대의 발병과 그 발병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집단 감염의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뭐 개인 정보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성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미리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뭐 호모섹슈얼리티 그리고 게이 문제 같은 것들이 결부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방역 문제만이 아니라 이걸 계속 어떤 성적 지향성의 문제를 오히려 스캔들화하는 그런 여론들도 되게 많고, 또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 차별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막 이때다 싶게 피력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뭐 제 입장이고 어떤 것이 더 긍정할 만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도사 같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자신이 산다는 거는 타인이 있을 때만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야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건 나 아닌 타자가 있을 때만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항도 성립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도 공존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존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처럼 지금 컨템포러리 소사이어티에 보면 훨씬 더 미분화되고 또 복합화되고, 또 누군가의 주도적인 입장의 정리로 결정되지 않는 굉장히 미시적이면서 특수한 상황들로 공존의 방식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공존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 책에서 그 공존의 방식이 미술을 통해서, 그래서 미술을 통과함으로써 나도 그리고 타자도 사회도 공동체도 집단도, 그리고 좀 거창하게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떻게 구성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미술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이 한국 미술과 또 국제사회 미술을 봤을 때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 경향성이 어떤 형태로 드러났냐면 퍼포머티비티, 수행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수행성이 단지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식이 되고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 됐다. 그런 점에서 그 사회적 관계망의 양상이라든가 공존의 방식을 예술을 통해서 찾아낸다는 점에서 다공성이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미술을 통해서 어떤 공존이 가능한가라고 할 때 공감이라는 심퍼티라고 하는 말로부터 이 현대미술의 양상 속에서 그 공감이라는 측면들이 많이 실천이 됐고 작가들과 미술 작품들이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방식들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길을 열어주거나 아이디어를 주거나 또 내지는 어떤 그 행동의 모델을 보여주는 방식들로 실천을 했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그 이 책은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어떤 결과니까 과거형으로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공존의 방식이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감 그리고 나와 당신과 우리가 그리고 나라는 어떤 개체가 아니라 집단이 공동체가 나아가서는 한 시대가 한 사회가 한 역사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이 책의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화두로 치면 이 책의 부제인 수행적이라는 것,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소셜, 사회적이라는 것, 그리고 네트워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사실 되게 처음부터 저는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 책의 시작 부분이 오히려 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갈등하는 문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어떤 문화냐 그리고 그 어떤 문화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책에 제가 또 뒷부분에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제2부 1장 4절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위한 미학이라는 절에서 제가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아렌트는 문화야말로 우리의 공적인 장들이 드러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또 법률이 의학이 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의 많은 그 분야들이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런 특성들이 일테면 가장 복합적이면서도 응축해서 그리고 명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성을 띠는 것이 바로 아렌트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일테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지느냐가 결국은 정치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 동시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하는 문화다라는 데서 이제 이 책의 문제의식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하는 문화들을 미술이 현대 미술이 봉합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뭐 이상적인 그 이상 사회를 보여주면서 되게 현실의 갈등이나 뭐 대립이나 차별이나 굉장한 고통들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수행적으로 현대 미술이 그런 어떤 갈등의 문화 그리고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과 또 사회적인 아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의사소통의 통로가 한편으로는 그냥 어떤 일시적인 그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작가들의 작품들이 개별적으로 작가들이 그런 작업을 하지만 그 작업들이 패러다임으로 보면 되게 집합성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방향성이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국내의 미술 전체 구조가 무엇이냐, 스트럭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의사소통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이 책은 곳곳에서 예를 들면 2018년 뉴욕의 드로잉 센터에서 한 작가가 자신의 드로잉,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식용의 어떤 그 지지대에다 드로잉을 한 거를 그 브로콜리 수프를 끓인 데 넣고 그거를 나눠 먹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이라든가 또 루이지아 클락 같은 작가가 예를 들면 미술 자체에 대해서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차원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치유로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관계와 복합성을 고려하는 다자적인 차원의 활동으로서 미술을 실행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시드니의 뭐 민토 라이브라는 시드니 페스티벌 같은 데서 어떻게 이렇게 그 교외 지역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페스티벌의 일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험과 자신이 이질적인 곳에서 환대받고 또 여기에 같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믹스라이스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의 되게 다양한 작가들의 작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새롭게 보여주거나 또 실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페스티벌 봄 같은 경우가 되게 실험적인 공연 예술과 뭐 다원 예술을 지향하는 것 같아도 그런 행사들이, 그런 기획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그 문화적인 그 갈등 상황들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해결하거나 아주 단순한 방법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새로운 방식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인식과 다른 실천법과 다른 삶의 지향성과 세계관을 만들거나 보여주는데 기여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책에는 사실 지금 제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12분이 지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책의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루이지아 클락이라든가 나바로라는 작가, 그리고 한국 작가들의 작업들 중에서 이를테면 그 뭐죠? 식물도감이라는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관에서 있었던 전시의 작업들, 그리고 또 곤잘레스 토레스, 그다음에 뭐 이뭉순 같은 작가들, 그리고 이수경, 그리고 또 홍영인 같은 작가의 작업이 가장 최근에 그런 그 퍼포먼스 작업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의 문화 그리고 차별과 또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인의 선택에서 보면 그 문제를 또 돌파하기가 어려운 지점들 그리고 뭐 지금 한국 사회에 뭐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도 있지만 말하자면 노동과 감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과 또 공동체의 어떤 그 공존을 위한 이익의 문제 같은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사 그런 부분들을 그 우리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특히 이제 대구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이렇게 증폭되던 시기에 제가 이 책의 후기를 쓰게 됐는데 그래서 후기에 잠깐 그런 코로나19 상황들과 또 지난 20여 년 우리가 학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특히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전개되는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의 측면에서의 글로벌리즘은 아직도 미완이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그러니까 코비드 19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 벌어진 이 상황들이
당장의 국경 폐쇄라든가 지역 간 소통의 그 단절이라든가 개인들 간에도 소셜 디스턴싱 같은 것들이 당면한 과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공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후기에 잠깐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Finding a Porous Art라는 다공예술 찾기라는 이 유튜브 시리즈 중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책에서 한 곳에서 제가 이 비디오에 대한 비디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 곳에 ingip해서 뭐 마치 제시하듯이 쓰지 않고, 이 책의 기저에 있는 저의 그 사유의 입장이, 그리고 생각과 제 삶이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사회가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지향성이 깔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죠. 당연히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타인들을 존재하게 할 것인가가 아렌트가 말하는, 그리고 뭐 갑자기 말씀드리지만 엠마누엘 레비나스 같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타자에 대해서 내가 무한히 비대칭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봐주시고 제가 이렇게 수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